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사통팔달을 구현하는 연천입니다. 그 평생 복지입니다. 복지 분야. 다음 산업융합입니다. 우리 연천의 전반적인 주력 산업은 농업이죠. 관광입니다. 우리 지역이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화재를 관광 자원으로 연계하는 것. 다음은 금년도 분정 추진 방향입니다. 사통팔달입니다. 버스 운영체계 개선. 다음은 춤춰보고 두터운 복지, 보건입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인구유입 정책.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인구 지금 3년차 계속 전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다음 연천살 명품화 필요합니다. 다음은 관광 문화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 팔코 골프장, 우리 제폭포와 임진강이 두 군데 있는데 뭐 더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문에 있는 한탄강 구장을 18월에서 27월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청산면의 주요 사업인데요. 경원선 폐선철도 활용 사업, 초송 1, 2를 중심으로 해서 폐선철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망 확충, 기타 지금 장탄리, 은평리, 그러나 경기 북부 특별자치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24년은 중력 이산,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3년 주민가에 대해서 접수된 거리상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1월과 7월 청소년을 위해 제공하여 총 50사건의 소중한 주민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69%를 처리 완료 또는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1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9건의 건의를 처리 중 또는 단기 내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외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11건과 타기관 건의 중인 2건이 있으며 법적 문제나 재반 여건 부족 등으로 처리 불가한 사안이 17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 오사단 영내 사유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23년 1월부터 대상지 현황 조사 및 관계 균형 검토를 실시한 후 2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초성리 83-22번지 과속 카메라 설치권에 대해서 23년 2월부터 3월 경찰청과 공안협의 및 현장 시설을 실시한 후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철 개통에 따른 버스 운행시간 조정 건의에 대해서 23년 4월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시행하여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12월 전철 개통에 맞춰 개편된 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홍보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초성리 11-4번지 과속 카메라 설치 건의에 대해서 23년 2월부터 3월까지 경찰청과 공안협의 및 현장 실사를 마쳐 추진 결정하였으며 24년 3월에 설치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초성리역 주변 도로공사 조속한 처리 요청건에 대해서 23년 11월 청산역 주변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으며 24년 6월에 초성리 구 건물소까지 도로 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중장기 소요 사항으로 쓰레기차 등 전용도로 신설 건의는 신천변 하천부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22년 11월부터 한강유역 환경청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제방도로 시설을 저촉으로 공사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기존 도로 확장, 수거 경로 강화화 등 대안 검토 중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초성 취락지구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청에 대해서 본 사항은 청산 도시계획도로 중 2-1호선의 4개 노선 개설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21년 12월에 청산 중 2-1호선 외 1개 노선 개설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남은 3개 노선 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조속히 예산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평권적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대해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연계하여 공급 추진 중이나 개발사 간 분쟁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시점이며 23년 수소 입찰 시장 낙찰력도 불투명하기에 도시가스사 운영비 지원 등 다각도로 검토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가사항으로 수동계에서 자원 실험센터까지 농로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23년 4월 공안 협의 결과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구간으로 설치 불가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초성 7억 지구를 도시계획지구로 변경 지정 건의하신 사항은 용도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 개발 수요 미비, 경기도 용도지역 변경 기준 불부합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7억 지구로 대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세안권 내 토지 수요 등 개발 여건 변경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리에만 산업 폐기물 소각장 3개소, 아스콘 공장 1개소,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 2개소, 퇴비 공장 1개소, 폐기물 보관소 1개소, 석산 2개소, 레미콘 공장 1개소, 콘크리트 맨홀 공장 1개소, 섬유 공장 20개소, 각종 주민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유해 공장이 주택가에 밀집해 있습니다. 엄청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RC에서 연천군과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요. 태산같이 높게 쌓아놓은 미세 돌더미가 바람에 날려 주민 호흡기 등 많은 피해를 주어도 업체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데 이것이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은 않고 석산 근처 일부 주민들에게 물밑으로 당근을 주면서 입마금을 해왔습니다. 석산으로 인해 피해는 일부 주민이 아니라 전체 주민의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값싼 당근이 아니라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될 때까지 개발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허가가 경기도 허가 사항이지만 산지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은 개별법은 연천군이 승인해주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산 개발 허가가 전면 취소되도록 경기도에 요청해 주시고 전면 취소가 어려우시면 마을과 접해 있는 번면만이라도 개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해 주세요. 추후 채굴된 돌더미 등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주민 피해 발생 시 강력한 행정 조치하시고 만약 추후에 기업의 비산먼지, 수질 오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에도 연천군에서 침묵한다면 이는 직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연천군민의 골칫거리인 SRF 소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군수님과 국회의원님과 함께 SRF에 따른 환경규제 개선 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각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산면 주민은 지난 2년간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SRF 반대대책위원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환경부 건의문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주민 모두에게 매우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환경부의 실사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천군과 경기도와 주민이 함께해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군수님 알고 계신지요? SRF 가동 이후 2차례 법을 어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하나, 집진기 관리소를 기준치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 방출이었습니다. 군수님, 그런데요, 이러한 업체의 범법 사실을 대전 1, 2 마을회관에서 지난해부터 근무한 직원이 적발한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두 건 모두 SRF 반대대책위원회에 적발한 사항입니다. 과연 그 당시 마을회관에서 근무하는 연천군 직원은 무엇을 한 것인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전보다 열심히 주민 피해 방지를 노력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군수님, 23년 7월 31일 대전리 마을회관에 SRF 인허가 관련 어떠한 불법사항이 없기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항처럼 불법이 지속될 경우 연천군에서 어떠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또한 23년 10월 16일 대기 오염을 위한 측정기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서 공장 굴뚝 방향이 아닌 벽으로 막힌 대전리 교회 마당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설치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알려드리자 지역경제과 측정기를 회수하면서 다음번에는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과 상의하여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2023년 12월 4일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공장 굴뚝 방향이 아닌 가정집 담벼락에 설치한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파견 중인 환경보호과 직원들과 현장에서 만나 이 사실을 환경보호과 직원을 통해 지역경제과에 알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에 대하여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뿐 아니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대신하여 이에 대한 진행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업의 이윤 추구를 해가는 기업 보호를 위해서 주변 환경을 외면한다? 전 용납하지 않습니다. 환경지도 단속팀이 전진 배치돼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권의 위반 사례를 거기서 발견치 못하고 주민이 발견해낸 것.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한 우리 단속 공무원에게도 직무상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업에 대한 제어장치 가장 압축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례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벼운 위법 사례가 쌓여져서 무거워지면 영업정지 처분 나아가서 허가 취소시킬 용이 있습니다. 그 용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행정 절차입니다. NRC 30만 평의 신규 허가, 광산허가 경기도에서 저번했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산림녹지과장이 왔으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으나 장문의 편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편지를 저에게 주고 있다가 나가십시오. 환경부 결론이 있겠죠. 허가 기준치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치 미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영향을 주면 그 기준치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합니다. 환경부가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이죠. 환경부 담당 과장이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장님, 도의원님, 이 지역 국회의원님, 우리 마을 우리 대표 반대대책위원님들 다 함께 대화할 겁니다. 현장 보고 체크해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풍부한 주치도를 놓아가고 있다는 그 단계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기업, 시설이 집중된 우리 청산면, 초성류와 대전 권역입니다. 그 현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단기간 내에 안 되면 장기적이라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팔당 수계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이 있듯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할 겁니다. 이 산업쓰레기 폐기물 문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어떠한 시설도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면성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또 일부 단체에서 주민들은 다녀온 결과 저렇게만 가동이 되면 문제 없겠다라는 또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을 가장 냉철하게 지속적으로 미래에도 영향이 없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그 단계를 밟고 있다.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롭게 슬기롭게 모든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장탄 1위에 도로 확장에 대해서요. 그 어르신들이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죽기 전에 보상이 되겠냐. 지금 말씀하신 노선이 농어촌도로 노선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설계 착수를 해서 1차로 22년 5월달에 주민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작년 23년도 가을에 설명이 한 거는 본 설계가 거의 확정이 돼 설명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 토지 편입 면적은 아마 제 추측 건데 이 평면이 아니고 종단이나 횡단이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로 사면 쪽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온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확정된 면적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 완료 후에 최종 분할을 해야 그 편입 면적이 확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향후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지금 5개 노선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이 7개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좀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설계안 확정을 짓고 각종 뭐 농지라든지 산지 이제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난 다음에 빠르면 저희가 하반기에 토지 분할을 해서 감정평가 또는 이제 보상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1, 2 마을은 노인의 총의격 시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회원이 집에 다니면서 투표하러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군수님, 기관단체장님, 주민 여러분,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저희 대전 1, 2는 4년 전에도 군여의 총회 때도 그랬고요. 요번 노인 총회 때도 선거를 못하게 마을 회관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빨리 우리 마을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아르칸빌 아파트 앞에 그 횡단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무단 횡단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요. 또 그 건너편에 또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탱크를 싣고 막 오는데 아주머니 세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셨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아르칸빌 아파트 입구에서 박석곡에 그 공원 있는 데까지 인도 개설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박석곡의 공원을 가기 위해서 매번 상당히 위험하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 초성입이랑 초성다리 주민들이 많이 집중해가지고 역사의 창설이 됐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초성 번영이 이제 하나로 단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도로가 이게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다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원 도로가 가운데 태창 아파트 쪽이 원 도로가 아니고 양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가운데 도로만 이렇게 하다 보이고 그리고 다 되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저 아스팔트를 다 깔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겉에만 그냥 저기 개통하기 위해서 겉에만 이렇게 했는데 이용하는 거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게 언제 좀 더 좀 완성이 되는지 초성 2 다른 좀 뭐래도 초성 1위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다니기가 그렇지 않아도 또 경로당도 또 먼 데다가 경로당도 지금도 아직 운영도 못하고 여러모로 그런 데다가 또 주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청산역에 올 수 있는 저게 없어요. 기껏해야 주차장이 결국 20대뿐이 안 돼요. 주차장 확보도 좀 해놓고 그리고 그 버스 노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다 홍보되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을 주민들한테. 그리고 뭐 면장님이나 뭐 이렇게 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만저만 이렇게 됐으니까 버스로 이렇게 된다. 그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여러모로 힘들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센터 하는데 어떻게 된 거 보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청산면 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뭐 하는 거 그런 내용도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을 거기서 뭐 건설을 한다 뭐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위에서만 그냥 내려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모든 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주민들과 같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든가 아니면 청사면 이장들이든가 누가 합심해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장협회 어담 이장님이 좀 그 축구가 관련돼서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이강희 회장이 도로 문제 때문에 화난 것 같고 또 이제 그 옆에 우리 커뮤니티 센터 하시는데 아까 군수님이 뭐 축구장을 3개를 지금 계획을 해왔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근데 과연 우리 면에 축구장이 좋으냐 파크 골프장이 좋으냐 이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자 주민들 대다수가 파크 골프장을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연천군의 초선권에 지금 역이 생겼잖아요. 역이 생겼는데 여기에 과연 공차로 온 사람들이 많을 거냐 파크 골프 하는 사람이 많을 거냐 우리들이 주민들을 위한 삶, 상가 주변이 다 활성화되고 살려면은 저는 파크 골프장이라고 봤습니다. 왜냐면요, 자 우리 진상리 거기 지금 파크 골프장 있잖아요. 거기 지금 많은 분들이 차 끌고 와요. 근데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철을 타고 초정역에 내린다, 청산역에.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깝잖아요. 차 끌고 와도 바로 여기서 내리면 파크골프 치고 주변 가서 많이들 음식 가서 많이 먹어요.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파크골프장 하면은 우리 청산역이 아마 몇 터질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 커뮤니티 센터의 부지를 축구장으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역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수도권 시민들이 라켓 메고 바로 와가지고 운동하고 또 수도권에서 뭐 식사도 하고 머물 수 있는 좋은 안입니다. 우선 이장희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분도 좀 연계해서 고려해서 종합적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문이 깨끗하고 빨리 뭐가 들어와야지 옆 주위가 발전이 되지 안에다 뭐 많이 다 한다고 여기 먼저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이러었습니다. 역사권 지금 소식은 뭐 제대로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좀 많이 적어놨다가 지금 앞에 분들 말씀하셔서 지금 안 하시는데 참고로 전 2022년 9월달에 2026년 9월달에 서울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제가 1년 반 동안 살면서 실제로 경험한 것 그리고 개선점을 좀 말씀드렸으면 해서 굳이 일어서게 됐습니다. 이 문제라면 여기 오랫동안 사신 분들 외에는 저 말고는 말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의견을 좀 드린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천군 청산면 외부 사람한테 저더러 누구 아는 사람 이사 오게 하고 싶냐 권유하고 싶냐라고 제가 지금 경험한 거에 의한다면 지금 당장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싶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최고 중개 수수료 약 20배에 해당되는 돈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지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관리비를 요구하길래 관리비를 어떤 명목이냐고 그랬더니 어떤 명목으로 관리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런 거 물어보면 더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상식이 되냐고 그랬더니 청산에 왔으면 청산의 법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보다 상식이나 헌법이라든가 법률이 더 위다 라고 해서 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다른 분 여기 청산 면사무소라든가 군청에서 이런 새로 유입되는 인구 축에 대해서 어떤 사후 관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사실은 청산면에 와서 상의하려고 했었는데 청산면에서는 그런 거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여기 와서 상의하지 말라. 군청에서 인구 유입 관련된 부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건 똑같이 청산면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인구 유입 정책 쓰고 계시고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대외적으로도 서울이나 지인들도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새로 유입된 인구들에 대한 사후 관리
사실 물건 하나 사더라도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청사면에서 새로 이사 와서 입주한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3분기마다 한 번씩 별 지내시는데 문제 없냐 이런 정도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열심히 들어오라고는 제청을 하고 있는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한 번 더 좀 상세한 내용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철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외부에서 자꾸 오신 분들이 또 자꾸 이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서 선순환을 시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이제 단절시켜야 될 것 같고요. 참 사후 관리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내 마을에 내 지역에 오면 그 동네 이장님들 와서 인사하면 이장님들이 또 가서 얼마나 불편하신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동네보다는 또 우리 면회 우리 위원장님이랑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좀 불편한 상황 없으신지 또 제도도 안내해드리고 지역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대화도 해드리고 언제 면사무소 오시라 그래가서 면에서 면장님실에서 차도 한잔 나누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오신 분이 또 어떠한 인맥을 갖고 계신지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외지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노력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쉽지 않더라도 이제 해야죠.